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지금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제 시간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 얼굴도 좀 밝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는 너무 얼굴이 까맣게 나와서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얼굴이 잘 나오네요. 일단은 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구제역 걸리셨다고요? 구제역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구제역 걸림,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학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한 듯 싶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원래 이렇게 눈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방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돌려서 먹이는 듯한 기분도 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시험이 곧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일요일 밤에 그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어려워서 오늘이 이제 가군 면접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그 라이브 방송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의 그 추천 도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올해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올해 중요한 주제가 그 사법개혁 쪽, 그다음에 검찰개혁, 뭐 이쪽이 이제 좀 올해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요한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읽으면 괜찮은 책들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영남 전 대법관님 되게 책을 좀 많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이제 또 새로 나왔거든요. 판결과 정의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은 뭐 읽어서 나쁠 거는 없지만, 그리고 좀 쉽게 써져 있어서 굉장히 좀 교양서에 가까워서 그냥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뭐 얇고 이렇게 그 폰트도 좀 큰 편이라서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보다 제가 지금 뒤에 추천해 드리는 책들을 좀 더 읽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이 책 좀 괜찮죠? 현재 판결의 현재. 이 책은 괜찮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매년 그 판결 비평에 관련된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책이 이제 금년에 관련된 2015년부터 2019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겨레 신문사에서 나오는 그 판결 비평이 또 있고 여기서 나오는 또 판결 비평이 있는데, 꾸준히 판결 비평 이제 책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출제되는 학교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기회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사법개혁 관련해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쪽 하면 이제 그 제일 전문가,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출제 가능성이 좀 있는 정도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책이 괜찮습니다. 김인혜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이 책 꽤 괜찮은데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김인혜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이 책은 실제로 보자면 그 이 분이 김인혜 그 여기 저자가 그 지금 현재 인하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인하대 로스쿨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 제가 알기로는 민변 쪽 아마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그쪽 그 발담그고 계시던 분이에요. 청와대에도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현재 사법개혁 전체에 대한 어떤 그 10년 전에 진행되었던 사법개혁에 관련된 어떤 반성문,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책, 이제 노란 책인데요. 이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이 현암사에서 나왔는데, 이 현암사가 원래 그 사시 법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강한 출판사예요. 그래서 저도 대충 한번 보기는 했는데 이 책은 한 번쯤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사법개혁 문제에 관련돼서 해결 방안들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책, 김인혜의 사법개혁을 잘 안 보이는군요. 네, 김인혜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이 책 좀 더
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판결 비평에 관련된 부분, 이런 판결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현재 판결, 판결의 현재, 이 책 좀 더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내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한번 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만한 판결들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 책 좀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책들이 꽤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워낙 이쪽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볼 만한 책은 이 책입니다. 판결과 정의, 이 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조금 공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 공부가 돼 있다. 그다음에 제 교재 그 수업 같은 것도 들었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제 그 정리된 이런 수험서 같은 것을 좀 많이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 좀 더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가 좀 된 학생들은 해결 방안까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추가 점수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책을 좀 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내가 뭐 이쪽에 관련돼서 뭐 어떤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조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책도, 이 책, 지금 김용래 대법관, 전 대법관의 판결 과정이, 이 책도 괜찮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정 정도 그냥 내가 보통 수준으로 공부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돼요. 지금 냥냥냥님이 지금 발음이 좀 힘드네요. 네, 그 샌델 시리즈 중에 중국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 그거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출제 확률은 얼마나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해준 책이거든요.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이라기보다는 작년에 그 딱 면접 직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이 책은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요. 왜 출제 가능성이 좀 낮냐면 이 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책이 너무 어렵고 약간 좀 논문에 가까운, 그리고 그 중국의 학자와 그 샌델의 그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된 그런 책이 아니고, 이 책이 이제 그 샌델은 이 책 중에서 그냥 거의 조그만한 한 챕터 부분, 이제 매우 짧은 부분 그 정도만 그 하고 그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그 학생 수준에서 논의할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은 조금 그 비춥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기에도 이 책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시간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샌델 책을 보시려고 친다면은 그 샌델 3종, 그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완벽에 대한 반론, 이 세 권을 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 지금 좀 들어왔는데, 한자 급수가 낮아도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소개서에 쓰는 게 나을까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미 자기소개서는 다 끝났죠? 자기소개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 한자 급수 같은 게 자기소개에 들어가면 좋으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쁠 건 없어요. 없는 사람보다 나으니까요. 없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긴 하고, 그다음에 뭐 낮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든 하여튼 자기가 자랑할 만한 정보는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게, 제가 지금 아직 그 합격자 발표가 다 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소강되어 있는 상태죠. 소강돼 있습니다. 진짜로.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그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좀 많이 아파요. 다들 그 체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학부생이군요. 네, 학부생이군요. 네, 학부생이면 네, 한자 급수 높이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한자 급수가 낮아도 자기소개 쓰는 게 낫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준비할 시간 더 있으니까 한자 급수를 높이시는 게 더 낫죠. 한자 급수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1차 결과가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불합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보다는 일단 1차가 되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하다가 이제 끊긴 얘기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1월 9일 이 이제 가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가군 시험 전까지 이제 일정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거저거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네, 배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얼굴 가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일정이거든요. 이게 일정인데 한번 이제 그 일정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가 시험입니다. 11월 9일이 시험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가 이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6일이죠. 여기 지금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11월 16일에 이제 나군 면접 시험이 있고 좀 이제 특이한 학교들 뭐 이제 성대나 뭐 이런 학교들 네 이렇게 하면 좀 무섭죠. 자, 이제 16일 날 나군 시험 안 보는 학교는 이제 23일 날 보는 학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면접 시뮬레이션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그 하는 강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거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면접 시뮬레이션 강의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재밌네요. 제가 이런 거에 재미 들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만들었냐면 문제를 그 세 종류를 만들었어요. 문제를 세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위권 학교, 그다음에 수도권 학교, 그다음에 지방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 타입의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만약에 가군에 수도권을 지원을 했고 나군에는 뭐 이제 상위권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교차로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은 제가 10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시간 10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10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총 30분간 진행하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강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0월 28일하고 10월 30일 강남 쪽은 이렇게 진행되고 신촌 쪽에서는 10월 29일하고 10월 31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학생들이 아직 1차 발표가 이제 이때쯤에 나니까 내가 아직 1차 발표도 안 났는데 이 시뮬레이션 좀 진행하는 게 좀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원래 시뮬레이션 강의가 꽉꽉 차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진행이 좀 안 되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이쪽에다가 추가 개설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8일까지 제가 좀 추가 개설을 하는 형태로 학원에다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러니까 아마 한 10월 한 30일 정도까지는 제가 그 학원 시간표에 오픈이 다시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 개설 지금 고민 중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그다음에 이 나군 보기 전에 가군 시험 보고 나서 나군 보기 전에 이쪽에도 지금 추가 개설 지금 예정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여기 이거 지금 이때 11월 9일 날 시험 나온 거 있죠? 이날 11월 9일 날 시험 나온 거 이 문제를 복원해 가지고 이때 11월 13일 날 제가 해설해 드리는 강의로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오늘도 주 예수님 오셨네요. 네. 항상 제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 홀리해 가지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11월 13일 날 이날 이제 9일 날 나왔던 문제 복원해 가지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예상 주제하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 그런 부분들 제가 해설해 드릴 거니까 11월 13일 강의가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는 그렇게 됐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시험 나오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형식이냐? 지방대 문제가 나오는 형식은 사실은 좀 어떠냐면 지방대 문제는 이제 지방대라고 해도 사실은 어떠냐면 좀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대는 기본적으로 그 제 교재에 있는 그 주제가 거의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전남대 같은 경우는 A형, B형 두 문제를 줍니다. A형, B형 두 문제를 줘서 그래가지고 문제를 A형, B형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하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준비 시간이 많이 10분이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데 엄청나게 좀 시간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지방대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점이 그 일단 선택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기 의견이 잘 나오는 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제 A형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물어봤고 B형에서 만약에 장기 매매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학생들이요. 계속 고민을 해요. 보통은 고민의 이유는 여러 가지죠.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것도 고민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로는 하나는 알겠고 하나는 모르겠다. 그럼 쉽습니다. 아는 걸로 가면 되니까요. 둘 다 알겠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더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자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질문이 되게 짧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보통은 추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양쪽 견해가 나오는 거. 그래야 내가 내 견해를 말하더라도 추가 질문에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논거를 대충 나온다. 양쪽 논거가 대충 나온다. 라고 하는 그쪽 주제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질문이 있었는데, 네. 면접 대비를 일찍 시작했더니 슬럼프가 왔다. 어떻게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틀 후? 이틀 후면 1차 합격자 발표 나오죠? 그럼 다시 긴장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공부를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계속 공부가 미친 듯이 막 100m 달리기 형태로 이렇게 계속 달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사실 그 수업 진행을 갖다가 이제 3달에 걸쳐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 만들고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 예, 정말 또 끊겼나요? 네,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거 또 얼음, 네. 얼음인 걸 보니까 또 끊겼군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땡을 해달라고요? 제 생각에 이분 연세가 거의 제 급인데요. 얼음땡이 도대체 언제 적 겁니까? 요즘에도 하나요? 네. 저희 조카애하고 얘기하면 잘 안 통하거든요. 요즘에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음땡 저희 때 아닌가 싶습니다. 10초나 끊겼어요? 이거 날아갔었다고요? 일단 지금 물어보신 게 원광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냐, 원광대만의 특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원광대는 사실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원광대의 특징 같은 경우는 원광대가 그 지방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출제로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냐면 그 저출산 고령화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고 안 되겠네요. 저기 조금만 더 낮추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원광대 같은 경우는 지역색이 좀 지방에 관련된 문제를 좀 출제를 하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걸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면접 시험 진짜 2주도 안 남았는데 스터디 어떻게 진행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면접 시험 2주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얼마나 내가 논리를 잘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다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논리가 틀렸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그 논리를 정확하게 맞추려다가 말이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유창함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에다가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자꾸 말이 막히는 건 외운다라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막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대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전북대는 기본적으로 제 교재에 있는 기본 논리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인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주제라고 하는 건 예상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상 주제가 나와도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조금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주제들, 그리고 교재에 있는 그 주제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대 세 문제 중에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으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A형, B형으로 전남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고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문제 간의 차이는 없어요. 세 문제 간의 차이는 없고 자신이 양쪽 논거가 다 생각나는 거 쪽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준은 이렇게 되죠. 세 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가야 돼요. 근데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알겠고 하나는 모르겠다. 그럼 그 두 개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세 개 다 알고 있어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논거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세 개의 주제가 다 양쪽 논거가 생각난다면 많이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핵심적인 예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는 내가 따로 준비해놨다. 그런 게 있는 것 쪽으로 가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대 집단 토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네, 영남대 집단 토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남대 집단 토론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개입을 안 하세요. 교수님들이 개입을 안 하고 채점만 하거든요. 그럴 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말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돌아가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말을 했는데 누군가 내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누군가 틀렸다고 하면 그거 반박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반박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이 나의 논리에 대해서 지적한 거를 내가 방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방어를 많이 해도 내가 맞았다는 뜻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상대편의 반박을 막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왜 맞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상대편의 얘기 중에 반박의 필요성이 있는 건 반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건 교수님 이미 점수를 깎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어이없는 반박에 대해서는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응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고 그냥 바로 자기 거 들어가셔도 되고, 반박 중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반박 짧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으로 가는 거, 그게 좀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모르겠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예 모르겠다라는 문제는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알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른바 우리가 브레타라고 부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뭐지 싶은 거, 그런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위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가 특이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에다가 힌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수능 시험이라고 치자. 수능 언어 영역이 문제가 나왔다고 친다면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치면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짧아요. 어떻게 짧냐면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비슷한 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시라든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지문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일정 정도 힌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잘 보시면 그래도 일말의 힌트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목적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그 두 개를 연결하는 형태로 답변하는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잘 분석해서 문제에서 뭔가 힌트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뽑아내는 형태로 좀 보시고, 특히 이제 제시문이나 여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잘 모르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시문 같은 데로 속여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대가 뚜렷한 경향성이 안 보인다. 네, 중앙대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출제하시는 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냥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브레타가 나오는 학교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누가 좀 더 침착하냐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는 특별한 대비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대는 특별한 대비 방법은 없고 중앙대 기출문제 나와 있는 것들 제 교재에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원하는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힌트를 이런 식으로 잡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제시문이 되게 특이하게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문제하고 제시문이 결합되는 부분들, 여기를 찾아내는 게 이제 보통 그 포인트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브레타 문제는 그 정말 알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까지 크게 그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침착하게
문제에서 만약에 세 가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답변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아,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야, 물어본 거 대답을 하자. 라고 그렇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일단은 끊기는 거는 많이 줄었네요. 네, 잘 한 듯 싶습니다. 질문 더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부터 끊겼더니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답변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책 추천이나 그런 것도 해드렸는데, 네. 같이 기출문제 푸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터디원들끼리. 네,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그 작년도 기출문제 해설은 제가 무료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문제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큰 형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문제로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 학교들에서, 로스쿨들에서 그 면접 문제를 그 복원이래요. 그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주제나 아니면 문제, 그 다음에 제시문들 있잖아요.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대체 이 문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좀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거, 광고하는 게 또 선생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요날, 제가 11월 13일 날 그 가군 면접 기출문제 복원 해설 특강 할 건데, 지금 제가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메가로스쿨 홈페이지에 그 교수 카페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제가 뭘 해놨냐면, 여러분들 그 가군 면접 문제 이날이죠, 이날. 그 11월 9일 날 본 가군 면접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복원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 공지사항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공지사항 보시고 좀 가군 문제를 복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가군 문제 복원해 주시면 제가 그 소정의 선물도 제가 기프티콘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복원 좀 문제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라이브 방송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는 해드릴 수 없어도 그래도 좀 전체적인 트렌드나 이런 거는 한번 좀 분석해 드릴 수 있지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교수 카페, 제 교수 카페, 김종수 교수 카페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 참고하셔서 저한테 그 가군 면접 문제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수업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으로도 14일 이때쯤 아마 업로드가 될 거라서 이날 시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군에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죠. 인강으로 올라오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인강으로 올라옵니다. 인강으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차를 둘 다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많이 돌리는 게 낫냐, 아니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익히는 게 나으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병행하셔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병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최대한 많이 돌려보시고, 시뮬레이션 돌릴 때 말이 막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막히고, 그 다음에 내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익히고 나서 말을 해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막히는 것, 말을 하면서 이상한 거 있죠. 그거를 찾아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준비하는데 기본 이론만 듣고 기출로 넘어가도 되겠느냐? 이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원광대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주제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좀 지방에 관련된 논의들, 그다음에 시사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화 부분도 교재라도 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기출로 넘어가시면은 아마 그 사이에 조금 그 격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남하고 전북 경향 좀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좀 많이 끊긴 감은 있지만 전북은 제가 아까 출제 경향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영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영남은 지역 관련한 지방 관련한 문제들이 좀 적게 출제되는 편이고
영남은 제 교재를 중심으로 많이 보세요. 영남대는 제 교재에서 나온 그 주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북 쪽 같은 경우도 반반입니다. 전북은 제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주제들 나온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 변형하는 형태 그렇게 출제된 경우가 많았고 특이한 문제는 약간 지방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실 수가 없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브레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점수가 크게 갈리지 않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생각하는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논리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그것에 가까울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한 50분 가까이 됐는데 질문 전남 충남 지금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다 나오고 있네요. 네, 질문이 별로 없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전남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은 이제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면접 문제가 좀 별로였었거든요. 반영 비중이 좀 많이 낮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영 비중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교재에서 거의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주제들 거의 그대로 나오기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도 점수가 좀 리트 점수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들 많습니다. 전남대에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주대 면접 변별력하고 출제 경향은 어떠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아주대는 면접 변별력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 점수가 매우 높은데도 극복하고 불합격하는 학생도 있고 매우 리트 성적이 낮은데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출제 경향은 제 교재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 변별력이 좀 높은 학교들은 예상 주제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얼마나 대비가 잘 돼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대 어떻게 출제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교재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주제들 나옵니다. 서강대 출제 경향이나 진행 방식 지금 물어보셨는데 서강대는 출제 경향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바뀝니다. 서강대는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좀 약간 불레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라는 그 전체 흐름은 바뀌지 않는데 문제 변형도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그 교재에 있는 게 거의 그대로 나오고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나오고 그런 식이라서 조금 여러 그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서 좀 특이한 형태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도 많이 바뀝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진행 방식이 매년 바뀌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저기 2018년도, 2019년도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대 18년도 문제 물어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다.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좀 상위권 학교들은 학생을 많이 당황시켜요. 원론적으로 문제를 좀 내서 당황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놀래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광대가 면접 변별력이 엄청 높은 편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원광대가 그 면접 변별력이 꽤 높다라고 학교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제 면접을 정말 잘하는 학생은 사실 좀 드물어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또 엄청 망치는 학생도 사실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특이하게 나와버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면접 그 변별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문제가 좀 일반적으로 나와야 이제 그 면접 변별력이 사실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해마다 어떤 학생들이 좀 더 지원을 했느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제의 난이도 그다음에 문제가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해마다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강대는 메모 불가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서강대는 메모 불가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메모 불가인 학교들 있잖아요. 메모 불가인 학교들은 반드시 자기가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메모가 불가하니까 자기가 메모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겠지라고 유추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반드시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서강대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18년도 군주론 문제. 네, 그 군주론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동아대 문제가 어떤 의도를 가진 문제냐면 제 책에 보면 제 교재에 보면 그 해 이제 그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거를 다 외워가지고 가요. 이제 보통 그런 식이거든요. 준비가 좀 그 잘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 막 몰아치기로 막 외워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스튜어드십 코드 단어만 나오면 바로 그냐면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어떻게든 막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거는 국가의 중립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국가 안의 국민의 관계. 그게 이제 중립성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좀 어렵게 된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면접의 변별력이 사실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다 틀려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보기에 특이한 문제 나왔다. 그다음에 정말 내가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왜냐? 면접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함께 어렵거든요. 다 함께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다 함께 틀립니다. 다 함께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점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나은 학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이 문제가 만약에 A, B, C를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그 A, B, C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도 A, B, C를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말을 잘해보려고 자기가 아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D, E, F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정말 모르겠다. 정말 이건 정말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긴장을 좀 풀고 오히려 침착하게 물어본 것에 성실하게 대답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답변하는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네,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대도 자교 출신 많이 뽑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금년부터 이게 그 저기 지역인재 채용 그게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무화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문학이나 사회학 문제로 보인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법학적 사고로 연결짓고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는 선택입니다. 근데 그 논리 구성부터 그렇게 억지로 끌어맞추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리가 P다. 그럼 그 P가 결과적으로 법학으로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맞는 논리고요. 아니라고 친다면 억지로 끌어맞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 잘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선생님들끼리 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한다라는 건 꾸준히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기복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기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생활을 단순화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숨 쉬듯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공부가 이벤트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공부가 이벤트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책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데 오늘은 내가 책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책을 이벤트로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게 그냥 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20분 읽어요. 20분 읽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읽는 사람과 그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읽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도 기분 내킬 때마다 읽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길게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시험 성적의 문제거든요. 길게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도 최종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보셨냐? 봤죠? 네,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역인재 믿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 로스쿨 원장님이나 교수님들 최신 논문 읽어보는 건 시간 낭비냐? 여러분들이 읽을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실 건 아니고요. 그냥 차라리 수험서를 보시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분석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리트 잘하는 학생의 공통점은 뭐냐? 네, 꾸준히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이죠.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문의 글 읽기,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읽는 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양한 독서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리트 잘 보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이 꽤 많냐면 잡학다식, 그러니까 박학다식이라면 잡학다식에 좀 더 가까운데 온갖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정말 좀 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떤 학생 취미가 뭐였냐면 그 위키피디아하고 나무위키 같은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링크 계속 따라가면서 뭐든 다 읽는 학생. 그런 학생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사가 여러 군데에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런 경우에 리트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질문 한 5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5개 여기다 써드릴게요. 질문 5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군에 어떤 학교 지원했는지 묻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게 작동하느냐, 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거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용도냐면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학교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지원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는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시험 보러 갔으니까 아는데 가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군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럼 가군 어디 봤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학교하고 많이 이제 겹치면 피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붙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한양대가 군을 옮겼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지 그게 여러분들 뭐야 너는 뭐 가군을 여기를 써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용도가 아닙니다. 학교도 그걸 알 수 없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사적인 거 공부할 때 참고할 시사 프로를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시사 프로는 지금 볼 때가 아니고요.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2019 한국의 논점 뭐 이런 것들 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쉬울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험은 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책으로 이제 제시문이나 활자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꾸 이제 글로 읽고 파악하는 형태 그걸 좀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사 프로 안 됩니다. 시사에 관련된 책을 보시라. 계속 활자를 눈에다 익혀가지고 글로 보고 말로 하고 글로 보고 말로 하고 이런 형태를 계속 추천해. 그걸 갖다 이렇게 입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고 말로 한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게 좀 더 쉽기는 하죠. 근데 습관이 잘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지방대는 토익 얼마나 돼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토익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뭐 그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저희 그 합격한 학생 중에 750점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메꿔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리트 성적이 좋은데 좀 낮췄어야 되거든요. 학점이 막 좋은데 낮췄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뭐 여기 선을 갖추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950점 넘긴다라는 각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그다음에 아이고 막 질문 막 올라오네요. 자, 인성 질문 미리 준비할 때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은 점 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제 교재에 보면 학교들 그 인성 면접들 쫙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직접 써보세요. 손으로 써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인성 면접 질문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글로 써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인성 면접 질문들 자기하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써보시면 엄청나게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냐 개인적인 생각까지 섞어서 튀게 답변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들 이 시험은 튀는 시험이 아닙니다. 튀는 시험 아니니까 교과서적으로 답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답변을 해도 좋은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뭐가 될 수가 있냐면 물어보지 않은 걸 답변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튀는 것은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튀는 답변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은 이상한 게 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들한테는 이 교수님들은 계속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뭐 저는 자소서에다가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칙칙폭폭 내 인생 달려간다 내 인생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거 진짜 교수님들 장난치는 거냐고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파괴력 있는 학교들이 좀 있다. 사례형 논술 반영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인 것 같네요. 지금 원래는 변시가 객관식만 다 맞아도 커트라인을 넘어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례형 답안 얼마나 잘 쓰느냐, 그 서술형 답안 얼마나 잘 쓰느냐로 변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변시 합격률을 걱정하는 학교들은 논술 반영률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추리논증 뭘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네, 그거는요. 메가로스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추리논증 선생님들 그 무료 강의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다음에
동교태 문제를 사적 보복 논리로 풀이해도 괜찮으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제가 문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칙칙폭폭하면서 그대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장난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일단 공부하는 사람들은 장난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뭐 그런 게 있는 면접계의 박보검이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시력 검사하시거나 아니면 안경 바꾸셔야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지금 천인공노할 얘기입니다. 이거 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 아닙니다. 제 의견 아니고요. 저분 얘기입니다. 구제역에 걸리면 눈이 안 좋아진다는 사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칙칙폭폭하면서 유튜브계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 주십시오. 네.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여기서 인생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보검 팬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박보검도 저하고 닮았다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뭐 이 정도쯤 되겠네요. 지금 벌써 11시가 넘어서요. 이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주 예수님은 저를 형으로 보시는데요. 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 많지 않나요? 거의 아저씨 가까운 나이인데요.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민망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20대이시잖아요. 네, 저하고 그 교육 과정이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서강준이라 안 됩니다. 네, 저 지금 제 생각에 그 팬분들 몰려오시기 전에 이거 빨리 닫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눈 안 좋으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공부 너무 많이 하시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듯 싶은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면접 라이브 방송 일요일날 10시에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저를 완전히 먹이시는군요. 네, 박보검 팬들이 제 팬으로 갈아탄다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학원 강의 걱정을 안 합니다. 그냥 생긴 것만으로 지금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뭐 라이브 방송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기 그 라이브 방송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련된 애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애칭을 그 듣고 싶은 애칭을 여러분들이 그 추천해 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저기 뭐야 아까 또 하던 말 또 까먹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 원래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어렵지 싶어요. 혹시 애칭 추천한 게 오오입니까? 오오님들 뭐 이렇게 제가 프로 유튜브 하시다 이거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애칭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그거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지금. 무슨 뭐 유칼립투스 무슨 뭐 이런 식물명인 줄 알았습니다. 프로 유튜버 하시다 그래가지고 유칼립투스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요. 또 딴 데로 흘러갔죠. 네, 그래서요.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다 까먹었네요. 네, 바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0시에는 제가 그 라이브 방송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시간을 좀 옮기든지 아니면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빨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군 시험 직전에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저기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수업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제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가군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저리 미저리는 좀 안녕 미저리더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 발음하면 머저리 될 것 같은데 저 그러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저 먹이는 거죠 아무리 봐도.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제재받아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하려는 이런 큰 그림, 빅픽처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 않아요. 자기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랬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가군 시험 전에 어떻게든 라이브 방송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해볼 건데요. 좀 상황이 지금 좀 여의치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 안에 공지하는 2, 3일 안에 공지할 수 있을까? 네. 하여튼 그 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전에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좀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많이 끊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서툴러요. 제가 좀 서툴러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끊겼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일요일 밤 10시에 진행 못하고요. 다른 시간을 잡든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면은 제가 공지를 따로 하도록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라이브 방송할 때까지 여러분들 애칭 제가 프로 유튜버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칭을 정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부터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애칭, 주예수님 좋습니다. 30대 초중반 좋아요. 친구 먹어도 되겠어요. 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사람만요. 네, 이런 나부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애칭 물어보고 시작할 테니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칭 제가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괜찮다 싶은 그 사람에게 제가 이름도 좀 불러드리고 질문도 한 3가지 연속으로 받고 제가 이런 특전이라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최대한 빨리 공지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안녕.